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저 하루 쉬고 왔더니 이게 웬일일까요? 증시가 너무나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부가 행복한 시간이네요.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침체 소리를 내었는가? 우리가 쉬다 온 사이 미국에서는 침체 소리가 쏙 들어가는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기를 또 어제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거 보자마자 와 이게 뭐야? 야 그럴 거면 지난주 왜 빠졌어? 이 말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뭐가 발표됐나? 바로 소매 판매인데요. 전월보다 0.4%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경기 침체가 온다면은 당연히 이 예상보다 더 나쁘게 나와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미국의 소매 판매는 1.0%나 증가하며 6월 달에는 마이너스 0.2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한 번에 크게 뒤집으며 경기 침체 그런 게 도대체 어디 있냐? 지금 미국 증시는 아니 미국 경제 이렇게 탄탄한데 라는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월마트 실적도 마침 맞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잘 나왔어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의류 매출이 11개 분기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식을 봤을 때 야, 경기 침체가 왔으면 월마트 실적이 저렇게 나오겠냐? 이런 얘기까지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페드워치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면은 50bp 이야기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가득가득했죠. 하지만 이제 20%대까지 하락했고 25bp 상승 확률은 7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야 혹시나 이거 그 금리 인하 한 번 정도 더 미루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슬금슬금 올라오며 10년물 국채 금리도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어쨌든 엔캐리 트레이드 그 걱정 이제 뭐 없어졌다고 하고요. 경기 침체 이제 없어졌다고 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가 뭐였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두 번째는 경기 침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게 딱 하나 남았는데 그건 바로 AI 버블론이죠. 그렇다면 그건 언제 소화될까요? 바로 8월 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때가 아마도 세 가지 악재가 전부 다 사라지는 날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굵직굵직한 미국 지표 발표라는 이벤트들이 전부 다 소화가 되었는데 경기 연착륙이라는 기대감이 짜잔 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죠.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는 뭐가 있는가? 바로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요. 잭슨홀 미팅이 뭔가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 재무장관, 경제학자들이 모여 경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처음 침체라는 불안이 나왔을 때는 여기서 혹시나 긴급 금리 인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경기 침체는커녕 이러다가 금리 인하 한 번 정도 더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나올 정도로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파월 의장은 뭐 금리 인하는 무슨 경기 침체 우려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다시 위험 선호 현상이 나타나며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가는 현상이 더 이어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28일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전까지 실적 기대감까지 나오며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상장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유라클. 자, 저는 청약했지만 받지 못한 유라클. 오늘 장중 나쁘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유라클은 모바일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기업의 어플이나 관공서 어플 등 그런 것들을 제작해주는 회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업력은 벌써 20년이 넘은 회사네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공모가는 2.1만 원, 시초가는 2.8만 원, 고가는 3.3만 원을 찍는 모습을 보여주며 한 주당 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장 초반보다 중간에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기 때문에 다른 공모주에게도 충분히 유리한 데이터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만 장 막판에는 쭉 빠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나 화장품주 샀어요. 우리가 쉬는 사이에 가장 핫한 소식은 바로 버핏의 포트폴리오겠죠. 워렌 버핏이 애플을 매도하면서 야, 이 사람이 이거 경기 침체 걱정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돈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돈 중에 일부를 화장품 관련에 매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버핏은 미국의 올리브영이라고 할 수 있는 울타 뷰티라는 것을 매수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 들어 화장품 관련주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오랜만에 야, 버핏도 샀다. 그런데 우리가 왜 도대체 피크아웃을 걱정해야 되냐? 이 말을 하며 화장품 주가가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부터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오른쪽 아래 관련주를 몇 개 나열을 해놨는데요. 일단 이 관련주는 매수와 매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네이버 증권 아니면 HTS 혹은 뭐 다른 네이버 블로그에서 검색을 하거나 등등 그런 식으로 화장품 관련주, 여기에 관련된 기업 중에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이 높은 그 기업들을 그냥 순서 없이 선별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매수하자, 매도하자 이런 의견이 아니라 요 뉴스는 이런 기업이랑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친구들이 그 섹터의 대장주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냥 관심도가 높은 친구들을 순서 없이 무작위로 가져왔다는 거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실리콘2 이야기를 봐야겠죠. 자, 지난주 수요일 실리콘2가 호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영업이익 389억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이거 주가 막 급등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실적 발표 후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때 뭔가 이상하게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 오히려 하락해가지고 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진짜 피크아웃이냐,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증권은 향후 실리콘2가 글로벌 점유율 확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목표가를 상향, 기존 44,000원이었던 목표가를 무려 7만원까지 급등시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KBT는 높은 퀄리티의 합리적인 가격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리콘2는 이미 선투자를 통해 거점 물류, CA 고객군을 확보했고 글로벌 점유율 확장을 선도할 것, 이렇게까지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자, 실리콘2 주봉으로 보면 차트가 괜찮긴 합니다. 겉토양 터뜨리고 쭉 올라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 그리고 목표가가 무려 7만원이라고 하니 혹시나 지금 조정받은 이때가 바로 매수 기회일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놀랐습니다. 페이지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뭐야, 페이지가 안 넘어갔나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방금 전에 봤던 실리콘2랑 차트가 꽤 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가 누군가? 바로 삼양식품, 화장품주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식품주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은 삼양식품의 외형 성장 흐름은 여전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공급 부족 현상을 주말 생산 확대와 고판가 지역 비중 확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유럽 현지 판매 법인 설립을 통한 시장 침투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중기적으로도 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 중심의 외형 성장 흐름은 여전하며 내년 5월 캐파 증설 등을 생각할 때 최근 조정에서 비중을 확대하라 이렇게 권고했다고 합니다. 자, 최근 들어 엔비디아가 막 올라가면서 전력 설비 관련주는 꽤나 괜찮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핏 때문에 화장품도 괜찮은 모습을 오늘부터 나타내기 시작했고 과연 음식료도 따라갈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한편 빙그레는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세 가지 친구들 공통점은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와줘야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친구들인데 그런데 빙그레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며 소위 말하는 수출주 3대장 여기에서 탈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2.9%나 감소했고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며 오늘 주가는 마이너스 11%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요즘 더워가지고 이 아이스크림 없이 못 살 것 같은데 당연히 잘 나올 줄 알았어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빙가 판매 실적이 개선되며 원유 수익 가격 안정화도 나타나긴 했지만 광고비와 판매 수수료가 증가하며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 주식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삼양식품과 빙그레 이 두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내가 음식료를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기대분들 같은 경우는 뭘 사실 것 같나요? 빙그레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삼양식품을 사시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이제 특성이 다르고 사람마다 이제 투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안 떨어지는 애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떨어지긴 했지만 방금 전에 봤던 빙그레 이미 그 전부터 낙폭이 좀 다르긴 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은 떨어지는 이유가 있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도 뭔가 좀 탄탄하게 버티고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고 그런 친구들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버티더라라는 걸 매번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두 개 한번 두 달 뒤에 한번 확인을 해 봤을 때
둘 중에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거는 위에서 버티고 있는 기업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야 그런데 어차피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좀 비싸 보이잖아. 그래서 얘는 사기가 좀 그렇고 얘 봐봐. 야 완전 저점 매수각 아니냐. 이거 사면 더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빙그레 같은 낙폭과대주를 사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지는 건 빠지는 이유가 있고요. 안 빠지는 건 안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STX 엔진 조선주 중에서 제일 잘 나가 52주 신고가 보도록 할게요. 자, STX 엔진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미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거도 확실하네요. 올해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38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시총이 가볍다 보니 더 크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52주 신고가에서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STX 엔진 실적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크게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이 특히 2배씩 올라가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SK바이오팜을 보겠습니다. 공모주가 흥이 나던 시절 청약했던 기억이 있던 SK밥팜. 하지만 오랜 기간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야 공모주 때문에 시장이 흘러내린다. 공모주의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오명을 만든 친구 중 하나죠. 무려 27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하락한 적이 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요즘 금리 인하기에는 바이오 이러한 말에 어울리게 슬슬 올라와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바펌은 21년 그때 상장했을 때는 흑자였는데 22년, 23년에는 적자로 전환했었고 그런데 작년 4분기부터 그때부터 3분기 연속 흑자를 다시 써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실적을 보면은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싸다라고 말하긴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기대감을 받으며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년에는 흑자였죠. 그때 공모주 상장할 때는 흑자였지만 그런데 귀신같이 적자 찍고 다시 3개 분기 연속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지금 퍼는 105로 절대 싸진 않은 모습이네요. 다음입니다. 야 이거 여름인데 어떡하냐 라는 얘기가 나와요. 창문형 에어컨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파세코. 그러나 요즘 여름이 끝나서인지 주가는 연일 내리막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실적입니다. 이상하게도 21년보다 22년 실적이 나쁘고 22년보다 23년이 더 나쁘고 게다가 올해는 적자까지 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실적 좋은 친구들도 세론이 나오는 시장인데 실적마저 적자 행진이라면은 기대감을 가지기가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주봉을 보시면은 쭉쭉쭉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실적을 봐도 이제 최근 2개 분기 연속 적자를 내는 모습입니다. 연간 매출을 봐도 21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다음입니다. 영원무역 실적 저점 통과했음. 영원무역의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아마도 시장도 좋고 실적도 서프라이즈를 내보였고 증권사 매수 리포트도 떴기 때문이겠죠. 올해 2분기 영원무역의 실적은 매출은 전년비 11% 하락,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1%로 아니 기릿 이거는 뭐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게 컨센을 크게 상회하는 서프라이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쁠 줄 알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방어를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대신증권의 목표주가 5.6만 원을 유지하며 매수 의견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무역의 차트를 봐도 그 전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죠. 거터향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셀트리온 합병 무산이요. 뭐야 이거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셀트 주주분들의 반대가 거센 모습이 나타났기에 결국은 합병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주주들의 설문조사에서 96%의 주주가 합병을 반대했고 그 이유는 두산이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양사 합병 비율이 만족스럽지 않다가 절반 이상이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합병 시 실익이 부족하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면 셀트리온 제약 주주분들은 합병 찬성합니다 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셀트가 더 불리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취소가 되었다고 하고 주가는 장 초반까지는 둘 다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아까 보니까 셀트는 이렇게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셀트리온 제약은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코로나 관련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등 감염병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파업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보니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중증, 최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의료진이 빠듯한데 코로나 환자까지 늘어나다 보니 그 부담이 커진다는 소린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유행이 피크를 찍은 게 아니라는 거. 이제 막 퍼지기 시작했으니 아마도 이달 말쯤은 되어야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 코로나 관련주는 오늘 또 시장의 관심을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주는 오른쪽 아래 미코바이오메드, 랩지노믹스, PCL, 셀리드 등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코로나 관련주 한 40개? 한 4, 50개 있어요. 그렇게 정말 많은 친구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태어나서 이 단어 처음 들어봤습니다. 중국에서 안티몬 수출 통제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름을 저는 처음 들어봐서 뭔가 봤더니 바로 배터리 원료라고 하고요. 중국이 세계 최대 안티몬 보유국이자 생산국이라고 합니다. 진짜 땅 넓어서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안티몬의 역할이 뭔가 봤더니 불이 번지는 걸 막는 방염제 성분으로도 주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뭐 전혀 상관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화재가 뜨거운 화두인데 갑자기 이렇게 수출 통제를 한다는 게 뭔가 이상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뭐 특정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수출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통제다. 그러니까 그냥 검사 받고 받아가면 된다. 뭐 이렇게 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관련주로는 그린 리소스, KPS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3부 토건 거래 정지가 결국 되었습니다. 적자 기업의 끝은 이렇게 되는 걸까요? 왼쪽에 보다시피 최근 계속 적자를 내는 기업이었고, 이 와중에 우크라 재건주로 관심을 받긴 했는데, 하지만 결국 반기 검토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 후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주주분들의 피해가 크지 않길 바라고, 기르분들 중에서는 주주분들이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증시가 너무 좋아요. 경기 침체 일주일 전에 도대체 10%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 침체 없다 이런 데이터도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편하게 주말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랭이도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조금 넣고 했는데, 혹시나 기르분들이 보셨을 때 이거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아니면은 이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전부 다 제가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남겨주시면은 꼭 한 번 더 필기과 토의 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